서연이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어요. 저는 62세 장미란 서연이의 어머니입니다. 오늘은 딸의 일주기 기일이었어요. 납골당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편 김태수, 사위 박재훈, 손자 박지우, 그리고 저. 서연아, 엄마 왔어. 저는 딸의 사진 앞에 꽃을 놓았어요. 35세에 세상을 떠난 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어요. 1년 전 오늘이었죠. 여보, 그만 울어요. 벌써 1년이에요. 남편이 제 어깨를 토닥였어요. 알아. 근데 눈물이 나네. 서연이도 엄마가 우는 거 원치 않을 거예요. 저를 올리고 있는데 밖에서 누군가 소리쳤어요. 서연 언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밖으로 나갔어요. 납골당 입구에 한 소녀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18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서연 언니, 언니. 소녀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쳤어요. 저 아이가 누구야? 남편이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데. 사위 재훈이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왜 여기서 우시는 거예요? 소녀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진이에요. 서연 언니를 뵈러 왔어요. 서연 언니요? 우리 서연이를 어떻게 아세요? 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소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소녀를 자세히 봤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가방도 해진 배낭이었죠. 살려줬다니 무슨 소리예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어요. 소녀가 가방에서 액자를 꺼냈어요. 서연이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구했어요? 재훈이 놀라며 물었어요. 언니가 3년 전에 주셨어요. 3년 전요? 네. 제가 15살 때였어요. 소녀가 액자를 꼭 안았어요. 아가씨, 여긴 가족만 오는 곳이에요. 돌아가세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어요. 아버님, 제발 언니 좀 뵙게 해주세요. 우리 딸을 어떻게 알아요? 언니는 제 은인이에요. 제발이요. 소녀가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어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여보, 그냥 들여보내줘요. 안 돼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서연이를 안다잖아요. 사진 한 장으로요? 누구든 구할 수 있어요. 남편이 소녀에게 말했어요. 여기서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비 부를 겁니다. 아버님, 소녀가 가방을 뒤졌어요. 뭔가를 꺼냈습니다. 편지 한 통이었어요. 이거 보세요. 언니가 저한테 쓴 편지예요. 소녀가 편지를 내밀었어요. 저는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언니는 내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 서연이의 필체였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서연이가 쓴 거예요? 네. 언니가 매달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매달이요? 네. 3년간 36통의 편지를 받았어요. 소녀가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냈어요. 정말 36통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펼쳐봤어요. 모두 서연이의 글씨였습니다. 여보, 이거 서연이 글씨 맞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남편이 편지를 빼앗아 봤어요.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정말 서연이 글씨네. 그럼 이 아이가 진짜 서연이를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모두 소녀를 봤어요. 수진 씨, 우리 딸과 어떤 관계였어요? 언니는 제 후원자였어요. 후원자요? 네. 3년 전부터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학비도 내주시고 생활비도 보내주시고 저는 놀랐어요. 서연이가 누군가를 후원하고 있었다니.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을까요? 언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가족들한테 말하지 말라고요. 왜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도와주고 싶다고 하셨어요. 소녀가 눈물을 닦았어요. 수진 씨, 우리 딸이 당신한테 얼마나 보냈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매달 50만 원씩 3년간 보내주셨어요. 50만 원씩 3년이면 1,800만 원이네요. 네. 그 돈으로 학교 다니고 밥 먹고 살았어요. 소녀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님은요? 제가 물었어요. 없어요. 1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혼자예요? 네. 친척도 없어요. 보호시설에 있다가 길거리로 나왔어요. 길거리요? 네. 시설이 너무 힘들어서 나왔어요. 그때 언니를 만났어요. 소녀가 울기 시작했어요. 3년 전 겨울이었어요. 제가 공원에서 떨고 있었는데 언니가 지나가셨어요. 공원에서요? 네. 갈 곳이 없어서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었어요. 소녀가 말을 이었어요. 언니가 저를 보시더니 밥 먹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사흘째 굶었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언니가 저를 식당으로 데려가셨어요. 밥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네. 그날 언니가 물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 소녀가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라고요. 언니가 그랬어요. 내가 도와줄게.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꿈을 가지라고. 그래서 후원이 시작된 거예요? 네. 언니가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편지도요. 소녀가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게 마지막 편지예요. 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보내신 거예요. 저는 편지를 읽었어요. 수진아, 언니는 내가 자랑스러워.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됐네. 열심히 공부해서 꼭 대학 가. 언니는 항상 내 편이야. 힘들 때 이 편지 읽어. 사랑해. 저는 울음이 터졌어요. 우리 딸이 이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었구나. 재훈이 물었어요. 혹시 돈을 어디서 구했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매달 통장에 입금되었어요. 남편이 재훈을 봤어요. 재훈아, 서연이 통장 확인해 봤니? 네, 아버님. 근데 특별한 건 없었어요. 다시 확인해 봐. 매달 50만 원씩 나간 기록이 있을 거야.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소녀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소녀는 서연이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저한테 꿈을 꾸라고 하셨어요. 무슨 꿈이요? 선생님이 되는 거요.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요. 좋은 꿈이네요.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소녀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소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 씨, 앞으로도 꿈 이루세요. 우리 서연이가 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 소녀가 우리 가족의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모든 걸 바꿀 거라는 걸. 다음 날 재훈이 전화했어요. 어머님, 큰일 났어요. 왜? 서연이 명의 통장이 하나 더 나왔어요. 또요? 네. 비밀 통장이에요. 어머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재훈네 집으로 갔어요. 남편도 함께 갔습니다. 이게 뭐니? 서연이가 5년 전에 만든 통장이에요.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는데 겨우 풀었어요. 거래 내역은요? 보세요. 재훈이 통장을 펼쳤어요. 매달 50만 원씩 이수진에게 이체된 기록이 있었어요. 3년치였습니다. 정말 수진 씨한테 보낸 거네요. 네.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뭐가? 재훈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이수진 씨 외에 다른 사람들한테도 돈을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이요? 네.
총 5명이에요. 저는 통장을 자세히 봤어요. 이수진 50만 원, 김민수 30만 원, 박지혜 30만 원, 최영우 20만 원, 정수미 20만 원. 매달 총 15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5년간이면 9천만 원이네요. 맞아요. 서연이가 5명을 후원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통장을 빼앗아 봤어요. 우리 딸이 이런 걸 하고 있었어? 저도 몰랐어요, 아버님. 재훈아, 너는 남편인데 몰랐니? 서연이가 비밀로 했어요. 비밀이라니. 남편이 화를 냈어요. 이 돈이 어디서 나온 건데? 서연이가 어디서 9천만 원을. 여보, 진정해요. 진정해? 우리 딸이 혼자 9천만 원을 쓴 거예요.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재훈아, 이 돈이 서연이 개인 돈이야? 아니면 어디서 받은 거야? 서연이 월급이었을 거예요. 월급으로 9천만 원을 5년간 모으면 가능해요. 저는 남편을 진정시켰어요. 여보, 우리 딸이 착한 일 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한테 말도 없이. 재훈아,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어머님. 며칠 후 재훈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어요. 5명 모두 고아예요. 고아요? 네.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재훈이 서류를 펼쳤어요. 이수진은 교통사고로 부모 이름, 김민수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짐, 박지혜는 학대받다가 보호시설로, 최영우는 화재로 가족 이름, 정수미는 부모 이혼 후 방치됨. 모두 불쌍한 아이들이네요. 네. 서연이가 이 아이들을 5년간 후원했어요. 5년이면 서연이가 30살 때부터네요. 맞아요. 저는 딸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때 손자 지우가 방에서 나왔어요. 할머니, 엄마 이야기 하세요? 그래, 지우야. 엄마가 그랬어요. 뭐라고? 착한 일은 남들 모르게 하는 거래요. 지우가 말했어요. 엄마가 저한테 그랬어요. 누군가 도와주면 자랑하지 말라고요. 그래. 네. 조용히 도와주는 게 진짜 착한 거래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지우야, 엄마가 또 뭐라고 하셨어? 엄마가 저한테 준 노트가 있어요. 노트? 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지우가 방으로 달려가더니 노트를 가져왔어요. 이거요. 노트를 펼쳤어요. 서연이의 글씨였습니다. 지우야, 엄마는 내가 착한 아이로 자라길 바래. 돈이 많다고 자랑하지 말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겸손하게 살아. 엄마가 항상 지켜볼게. 사랑해. 저는 노트를 읽으며 울었어요. 지우야, 이거 언제 받았어?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요. 일주일 전? 네. 엄마가 저한테 주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읽으라고요. 저는 이상했어요. 서연이가 왜 죽기 일주일 전에 이런 노트를 줬을까? 재훈아, 서연이 사고 당시 상황 다시 설명해줘. 1년 전 오늘이었어요. 서연이가 차를 몰고 가다가 트럭과 충돌했어요. 왜 그 시간에 운전하고 있었어? 잘 모르겠어요. 밤 11시였거든요. 밤 11시요? 어디 가려고요?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대요. 이상하네요. 저는 뭔가 찝찝했어요. 혹시 서연이가 그날 누구 만나려고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만해요. 서연이는 사고로 간 거예요. 알아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손자한테 노트를 주고 비밀 통장으로 후원하고 그냥 착한 일 한 거예요. 그런데 왜 비밀로 했을까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괜히 의심하지 말아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이수진을 다시 만났어요. 수진아,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님. 서연 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점 없었어? 수진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있었어요. 뭐? 언니가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하셨어요. 언제? 돌아가시기 사흘 전이요. 만났어? 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 했어?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가 그랬어요. 앞으로 내가 없어도 잘 살라고요. 없어도요? 네. 저는 이상했어요. 왜 그런 말씀하시냐고 물었어요. 언니가 뭐라고 했어?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이걸 주셨어요. 수진이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편지예요. 제가 20살 되면 읽으라고 하셨어요. 20살이요? 아직 2년 남았잖아. 네. 그래서 아직 안 읽었어요. 지금 읽어봐도 돼요? 언니가 20살 되기 전에는 절대 읽지 말라고 하셨어요. 수진이 봉투를 꼭 쥐었어요. 저는 그 봉투가 궁금했어요. 무슨 내용일까? 수진아, 다른 후원받는 아이들 알아? 네. 같이 만난 적 있어요. 그 아이들도 서연 언니를 만났어? 네. 다들 언니 덕분에 살았다고 해요. 그 아이들도 마지막에 언니 만났어? 네. 다들 만났대요. 그리고 편지를 받았대요. 편지? 네. 저처럼 나중에 읽으라는 편지요. 저는 확신했어요. 서연이가 뭔가 준비하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무언가가 사고와 관련이 있다는 걸. 저는 서연이가 후원했던 5명을 모두 만나기로 했어요. 첫 번째는 김민수, 20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앉아요. 민수는 깔끔한 청년이었어요. 서연 누나 덕분에 대학까지 왔어요. 그래. 네. 저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힘들었겠네요. 네. 근데 17살 때 서연 누나를 만났어요. 어떻게 만났어? 고아원에 봉사 오셨어요. 그때 저를 보시더니 공부 잘하냐고 물으셨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공부는 잘하는데 대학 갈 돈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나가 후원해 준 거야? 네. 그날부터 매달 3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3년이면 1,080만 원이네요. 네. 그 돈으로 학원도 다니고 대학도 왔어요. 민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누나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민수야, 누나가 돌아가시기 전에 만났어? 네. 사흘 전에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 했어? 누나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상한 이야기? 네. 앞으로 후원이 끊길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왜? 누나가 곧 멀리 갈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멀리 간다고? 네.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그냥 여행 가시나 보다 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줬어? 네. 25살 되면 읽으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박지혜. 19살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어머님, 서연 언니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래. 저는 아버지한테 맞고 자랐어요. 14살 때까지요. 그랬구나. 14살 때 보호시설로 왔어요. 그때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가 어떻게 했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혜가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가 그날부터 저를 후원해 주셨어요. 매달 30만 원씩이요. 5년이네. 네. 1,800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학교 다니고 옷 사고 책 샀어요. 지혜야, 너도 마지막에 언니 만났어? 네. 일주일 전에 만났어요.
무슨 이야기 했어? 언니가 저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대학 합격하면 읽으라고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 표정이 슬펐어요. 슬펐어? 네. 뭔가 걱정하시는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최영호. 18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는 13살 때 화재로 가족을 잃었어요. 힘들었겠어요. 네.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시설로 왔어요. 서연 누나는 어떻게 만났어? 시설에 후원 오셨어요. 그때 저를 보시더니 꿈이 뭐냐고 물으셨어요. 뭐라고 했어?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화재로 가족을 잃었으니까요. 그래서 누나가 후원해 주셨어요. 매달 20만 원씩 5년간이요. 영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누나 덕분에 체육관도 다니고 소방학교 준비하고 있어요. 영우야, 너도 마지막에 만났어? 네. 누나가 저한테 편지를 주셨어요. 언제 읽으라고? 소방관 되면 읽으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는 정수미. 17살 고등학생이었어요. 저는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아무도 안 돌봐줬어요. 혼자 있었어? 네. 12살부터 혼자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어?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학교 다니고 힘들었겠네. 네. 그때 서연 언니를 만났어요. 어떻게? 편의점에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학생인데 왜 알바하냐고 물으셨어요. 수미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살아야 하니까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니가 매달 2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5년간요. 지금은 알바 그만두고 공부만 해요. 언니 덕분에요. 수미야, 너도 편지 받았어? 네. 고등학교 졸업하면 읽으라고 하셨어요. 저는 5명을 모두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해요. 뭐가? 5명 모두 서연이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들 나중에 읽으라고 했대요. 그게 왜 이상해요? 서연이가 뭔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걸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여보, 무슨 소리예요? 서연이가 준비했어요. 마지막 편지를요. 사고였어요. 우연이었고요. 아니에요. 서연이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경찰서에 전화했어요. 1년 전 교통사고 재조사해 주세요. 무슨 사고요? 제 딸 김서연 사고요. 그건 이미 종결된 사건인데요. 다시 조사해 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어머님, 증거가 있으세요? 딸이 마지막 편지를 5명한테 남겼어요. 그게 왜 이상한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한 거예요. 경찰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재조사 요청 접수하겠습니다. 다음 날 형사가 집으로 왔어요. 어머님, 제가 1년 전 사건 담당 형사입니다. 네, 앉으세요. 재조사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무엇 때문에 의심하시나요? 저는 5명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형사가 메모하더니 말했어요. 확실히 이상하긴 합니다. 그죠? 당시 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가 떠나고 재훈이 찾아왔어요. 어머님, 왜 경찰에 신고하셨어요? 뭔가 이상해서. 서연이는 사고로 간 거예요. 정말 그럴까? 재훈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재훈아, 혹시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없어요. 정말? 재훈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알았어요. 재훈이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재훈이 다시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뭔데? 재훈이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서연이를 배신했습니다. 뭐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서연이가 죽기 6개월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났습니다. 다른 여자를 남편이 재훈의 멱살을 잡았어요. 이 새끼가 뭐라고 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우리 딸이 살아있을 때 바람을 폈다고? 네. 남편이 재훈을 때렸어요. 이 개자식아. 재훈은 맞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여보, 그만해요.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재훈아, 그 여자가 누구야? 회사 동료입니다. 이름은 한지영이에요. 서연이는 알았어?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연이가 알았어요. 언제? 죽기 3개월 전에 알았어요. 재훈이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이가 저를 용서해줬어요. 용서를 해줬다고? 네. 저한테 그랬어요. 사랑이 식은 거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지우 때문에 이혼은 못한다고요. 그래서 서연이가 제안했어요. 겉으로만 부부로 지내자고요. 지우가 성인 될 때까지만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우리 딸이 그렇게 참고 살았구나. 재훈아, 서연이 사고 당일 뭐 했어? 저는 집에 있었어요. 거짓말. 저는 소리쳤어요. 서연이가 밤 11시에 어디 가려고 차를 몰았겠어? 재훈이 침묵했어요. 대답 안 해? 서연이가 저를 찾아오고 있었어요. 어디로? 지영이 집으로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날 밤 제가 지영이 집에 있었어요. 서연이가 전화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지우가 아프다고요. 그래서 저는 안 갔어요. 뭐? 지영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서연이는 거짓말하는 거라고, 날 시험하는 거라고요. 재훈이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서연이가 직접 오려고 한 거예요. 지영이 집으로요. 그리고 서연이가 저를 보고 실망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때가 몇 시였어? 밤 10시 30분이었어요. 그럼 서연이가 돌아가다가 사고 당한 거네. 네. 저는 재훈을 때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재훈아,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어? 지우 잘 키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 아니요. 재훈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어요. 서연이가 사고 일주일 전에 이 편지를 줬어요. 뭐라고 써 있어? 재훈이 편지를 펼쳤어요. 재훈아, 나는 너를 사랑했어. 10년간 정말 행복했어. 하지만 사랑은 변하는 거야. 나는 이해해. 지영 씨랑 행복하게 살아. 그리고 지우만은 잘 키워줘. 이게 내 마지막 부탁이야. 편지를 읽는데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연이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떠날 거라는 걸요. 그래서 너 보내주려고 했구나. 네. 근데 저는 서연이를 배신했어요. 마지막까지요. 재훈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저는 인간 쓰레기예요. 서연이가 저한테 오는데 안 간 거예요. 그만 울어. 어머님, 용서해 주세요. 나한테 용서를 구해? 서연이한테 빌어야지. 저는 돌아섰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어머님, 나가라고. 재훈이 집을 나갔어요. 남편이 저를 안아줬어요. 여보, 진정해요. 진정이 돼요? 우리 딸이 그렇게 배신당하고 죽었는데. 저는 남편 품에서 울었어요. 그날 밤 형사가 전화했어요. 어머님,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뭔가요?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래서요? 고인께서 울면서 운전하고 계셨습니다. 울면서요? 네. 그리고 전화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요? 사위 박재훈 씨와 통화했습니다. 사고 10분 전에요. 무슨 이야기 했어요? 통화 내용은 복구 못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직후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어요. 얼마나요? 시속 80km에서 120km로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그럼 서연이가 화가 나서 속도를 낸 거네요.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거고요. 네. 빗길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서연이가 재훈이 때문에 죽은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재훈을 다시 불렀어요. 재훈아, 사고 10분 전에 서연이랑 통화했지? 네. 무슨 이야기 했어? 재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이가 저한테 소리쳤어요. 어떻게 지우가 아픈데 안 올 수 있냐고요. 너는 뭐라고 했어? 저는 화를 냈어요. 거짓말로 날 시험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서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재훈아, 나는 내가 실망스럽다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 아니요.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훈이 눈물을 흘렸어요. 나는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끝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재훈을 똑바로 봤어요. 재훈아, 너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어.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 어머님, 지우 데리고 당장 이사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지우는요? 당연히 데리고 가야지. 내 아들이잖아. 어머님, 제가 지우를 키울 자격이 없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야. 지우한테 서연이 이야기해주고 아빠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가르쳐. 재훈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일주일 후 재훈과 지우가 이사를 갔어요. 지우가 떠나기 전에 저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자주 올게요. 그래, 지우야.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할머니, 엄마가 어디 갔는지 이제 알았어요. 뭐라고? 엄마는 천국에 갔어요. 착한 사람들 도와주러요. 지우가 웃었어요. 저는 지우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내 엄마는 천사야. 할머니, 엄마가 저한테 말했어요. 할머니 잘 모시라고요. 언제? 꿈에서요. 어젯밤에 꿈에 나타나서 그랬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서연이가 지우 꿈에도 나타나는구나. 재훈과 지우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우편물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고인 김서연 환자의 미납 진료비 청구서입니다. 진료비요? 저는 이상했어요. 서연이가 무슨 진료를 받았을까? 병원으로 전화했어요. 제 딸 김서연 진료 기록 확인하고 싶습니다. 보호자 확인 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병원으로 갔어요. 김서연 환자 진료 기록입니다. 의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서류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사기? 네. 1년 반 전에 진단받으셨어요. 1년 반 전이요? 네. 그때 이미 말기였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 딸이 암에 걸린 걸 알고 있었어요? 네. 본인이 직접 진단받으러 오셨어요. 왜 저희한테 말 안 했을까요? 환자분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치료는 받았어요? 항암 치료 3차까지 받으셨어요. 하지만 효과가 없었어요. 의사가 기록을 펼쳤어요. 6개월 전에 치료를 포기하셨어요. 포기요? 네. 더 이상 항암 치료 안 받겠다고 하셨어요. 왜요? 환자분이 그러셨어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요.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서연이가 왜 5명을 후원했는지, 왜 마지막 편지를 남겼는지, 왜 지우한테 노트를 줬는지, 모두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의사 선생님, 우리 딸이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했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요. 그럼 사고 당시에도 얼마 안 남았던 거네요. 네. 아마 3개월 정도 남았을 겁니다. 저는 병원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서연이가 암에 걸렸었대요. 뭐라고요? 췌장암 사기. 1년 반 전부터요. 남편이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 딸이 죽을 걸 알고 있었어? 네. 우리는 함께 울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이수진에게 전화했어요. 수진아, 어머니야. 네, 어머님. 서연 언니가 아팠던 거 알았어? 수진이 침묵했어요. 알고 있었구나? 네.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요. 자기가 많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저는 울었어요. 언니한테 병원 가시라고 했어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가 그러셨어요. 이미 늦었다고. 하지만 괜찮다고요. 왜 괜찮대? 언니가 제게 말했어요. 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너희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요. 저는 전화를 들고 울었어요. 우리 딸이 그런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했구나. 수진아, 다른 아이들도 알고 있었어? 네. 다들 알았어요. 언니가 다 말했어? 네. 마지막으로 한 명씩 만나서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편지를 준 거구나. 네. 언니가 그러셨어요. 나는 곧 떠나지만 편지는 남는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생각했어요. 서연이가 왜 20살, 25살, 대학 합격, 소방관, 고등학교 졸업 이런 조건을 붙였을까? 알았어요. 각자의 꿈을 이룰 때 읽으라는 거였어요. 다음 날 저는 5명을 모두 불렀어요. 다들 모였구나. 네, 어머님. 너희들 모두 서연이가 아팠던 거 알았지? 5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니는 우리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온 거였어요.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편지 읽고 싶지? 네. 하지만 언니가 조건을 붙이셨어요. 알아. 각자 꿈을 이룰 때 읽으라고 했지? 네. 그럼 빨리 꿈 이뤄. 그래야 편지 읽을 수 있어. 저는 아이들을 봤어요. 너희들이 서연이의 마지막 선물이야. 서연이가 남긴 가장 소중한 것들이야. 어머님, 잘 살아. 서연이가 원하는 거야. 아이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밤 저는 서연이의 방으로 갔어요. 1년간 그대로 둔 방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또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엄마,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예요. 미안해요. 아프다는 거 말 안 해서요. 하지만 엄마가 알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았어요. 나는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5명의 아이들을 도왔어요. 내가 살 수 없는 미래를 그 아이들이 살아주길 바라면서요. 엄마, 나는 후회 없어요. 35년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엄마 딸로 태어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리고 재훈이 이야기예요. 재훈이를 용서해 주세요. 재훈이도 힘들었어요. 아내가 암에 걸렸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나는 재훈이를 이해해요. 사랑은 의무가 아니니까요. 엄마, 지우 잘 키워주세요. 지우가 엄마를 닮아서 착한 아이가 되길 바래요. 사랑해요, 엄마. 다음 생에 또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요. 편지는 거기서 끝났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렇게 강했구나. 죽음 앞에서도 남을 생각하는 우리 딸. 서연아, 엄마도 사랑해. 정말 많이. 2년이 흘렀어요. 이수진이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생일이에요. 그래, 수진아. 축하해. 언니 편지 읽어도 되는 날이에요. 그럼 같이 읽자. 우리는 낙골당에 갔어요. 서연이 앞에서 수진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수진아, 20살 생일 축하해.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벌써 2년이 지났구나. 수진아,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15살 때 공원에서 떨고 있던 내가 이제 20살 어른이 됐어. 나는 내가 선생님이 되길 바래. 그리고 너처럼 힘든 아이들을 도와주길 바래. 수진아, 내가 너한테 남긴 돈이 있어. 거기 1천만 원이 들어있어. 대학 등록금으로 쓰렴. 수진아, 잘 살아. 언니는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해. 수진이 편지를 읽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언니,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돈까지 남겨놨구나. 그의 겨울 김민수가 25살이 되었어요. 어머님, 저도 편지 읽을 수 있어요. 민수가 편지를 펼쳤어요. 민수야, 25살 축하해. 넌 대학도 졸업하고 이제 사회인이 됐구나. 민수야, 나는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 버려진 아이였지만 이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되길 바래. 민수야, 너한테도 통장을 남겼어. 1천만 원이 들어있어. 내 꿈을 위해 쓰렴. 잘 살아, 민수야. 누나는 항상 내 편이야. 민수도 울었어요. 누나, 감사합니다. 1년 후 박지혜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어머님, 저 서울대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해. 이제 언니 편지 읽을 수 있어요. 지혜가 편지를 펼쳤어요. 지혜야, 대학 합격 축하해. 넌 정말 대단해. 아버지한테 맞던 아이가 이제 서울대생이야. 지혜야,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과거는 과거야. 이제 미래를 봐. 지혜야, 너한테도 1천만 원을 남겼어. 대학생활 잘하렴. 언니는 하늘에서 응원할게. 지혜도 눈물을 흘렸어요. 언니, 열심히 살게요. 그 다음에 최영호가 소방관이 되었어요. 어머님, 저 소방학교 졸업했어요. 축하한다, 영호야. 이제 누나 편지 읽을 수 있어요. 영호가 편지를 펼쳤어요. 영호야, 소방관 됐구나. 축하해. 넌 가족을 잃었지만 이제 다른 가족들을 구하는 사람이 됐어. 영호야, 나는 내가 자랑스러워. 화재로 가족을 잃은 슬픔을 다른 사람을 돕는 힘으로 바꿨잖아. 영호야, 너한테도 1천만 원을 남겼어. 훌륭한 소방관이 되렴. 누나는 믿어. 영호가 경례를 하며 울었어요. 누나, 꼭 좋은 소방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수미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어머님, 저 졸업했어요. 축하해, 수미야. 이제 언니 편지 읽을 수 있어요. 수미가 편지를 펼쳤어요. 수미야, 고등학교 졸업 축하해. 12살부터 혼자 살았던 내가 이제 고등학교도 졸업했구나. 수미야, 나는 내가 대단해. 부모님 없이도 이렇게 잘 자랐잖아. 수미야, 너한테도 1천만 원을 남겼어. 대학 가서도 열심히 공부해. 언니는 응원할게. 그리고 수미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희 5명 모두 가족이 없잖아. 그래서 내가 부탁이 있어. 너희끼리 가족이 되어줘.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면서 살아. 그게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야. 사랑해, 너희들 모두. 수미가 편지를 읽고 5명이 모두 모였어요. 언니가 우리 보고 가족이 되래요. 그래, 우리 가족하자. 5명이 손을 잡았어요. 서연 언니가 우리 엄마야. 맞아. 언니가 우리를 낳아준 거나 마찬가지야. 아이들이 서로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습니다. 서연이가 5명의 고아에게 가족을 만들어준 거예요. 어머님, 저희 1년에 한 번씩 모이기로 했어요. 좋은 생각이다. 서연 언니 기일에 모여서 같이 추억하기로요.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어머님도 저희 가족이에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희한테 어머님은 할머니세요. 할머니? 네.
서연 언니가 어머님이면 저희한테는 할머니잖아요. 5명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잘 부탁드려요. 저는 5명을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손주들. 할머니가 잘 챙겨줄게. 그날부터 저는 5명의 할머니가 되었어요. 서연이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